얼마 전 한국의 모 대학에 다닌 학생이 브라질 시장 조사를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돈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아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제 조건은 어쨌든 제가 알려주는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면은 그 내용을 저한테 꼭 공유해 달라고 했습니다. 받고 보니 좀 재미있는 내용이 많아서 그들의 허락을 받아서 대신 그들의 이름과 학교는 밝히지 않고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시장에 대한 특이점을 학생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실 때 자료나 뭐 이런 것을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뭐 비판이나 또 뭐 다른 식의 비교는 하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브라질 시장, 이 학생들이 본 눈이 어떤지 그 내용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메르코술은 이 남미 공동 시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자유무역 시장이라는 거죠. 브라질을 필두로 하여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우루과이, 파라과이가 같이 이제 시장을 형성한 것입니다. 이 표기법도 포르투갈어는 메르코술이라고 되고요. 또 스페인어는 메르코수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음이 비슷한데 이 표기법이 달라서 이렇게 위에 쓴 겁니다. 총 이 GD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이건 달러로 지금 표기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에서 가장 높은 거는 어차피 뭐 당연히 뭐 브라질의 사이즈가 제일 크고요. 또 인구도 이제 2억이 이제 넘고 이게 지금 2015년으로 기준하는데 2020년을 하게 되면 지금 2억 2천이 지금 넘을 것입니다. 인구도 제일 많고 또 규모가 제일 큰 브라질. 그렇지만 아르헨티나나 뭐 베네수엘라 뭐 이런 걸 다 합치게 되면은 뭐 당연히 뭐 이 메르코술 안에서는 이제 2억 6,500만 인구인데 뭐 당연히 뭐 제일 많은 부분이 브라질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메르코술 이외에 지금 현재 이 회원들 이외에 볼리비아,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페루도 이제 준회원으로 이 메르코술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 합치게 되면은 이제 남미 공동 이제 시장 규모가 이제 3억 6,500만 정도 되는 이제 인구를 가진 이제 거대 시장으로 이제 둔갑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요, 을 보게 되면은 브라질이 이때 2015년 기준으로 이제 15,000불이 나왔고요. 이제 아르헨티나가 이제 22,000불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고 뭐 16년 전 이제 데이터니까요. 또 더군다나 이제 환율도 많이 올라서 지금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 이제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인구가 제일 많고 잘 사는 나라니까 브라질이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제일 잘 사는 거는 이제 아르헨티나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칠레, 그 다음에 뭐 베네수엘라, 또 뭐 우루과이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인구 비례를 따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큰 의미는 없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규모를 따지면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이제 제일 큰 것이 이제 확실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지어서 브라질 시스템은 그러니까 이 여기서 수출입 관세를 봤을 때 메르코술 안에서도 그냥 평균적으로 수입 관세가 8% 정도 되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굉장히 비싸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는 1.9%, 그러니까 평균입니다. 또 미국은 이제 2.9%, 뭐 러시아 6%, 또 뭐 중국도 8%,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브라질은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8%라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관세가 제일 높은 나라 중 하나다. 이거 확실하고요. 또 평균적으로 이 메르코술 안에서도 이제 과세를 보면은 원자재는 이제 12%까지, 또 자본재는 12에서 16%, 소비재는 18%에서 20% 등 같은 메르코술 안에서도 이렇게 관세가 굉장히 높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도표를 보면요. 브라질은 이렇게 수입에 대해서 이런, 전체 GDP에서 보면은 한 10% 정도만 지금 이제 수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브라질이 수입을 많이 안 한다는 겁니다. 뭐 멕시코나 러시아, 뭐 터키 뭐 이런 걸 다 합치게 보게 되면은 아르헨티나나 콜롬비아나 뭐 중국이나 뭐 이런 것만 비교해도 브라질은 수입을 많이 안 한다는 거죠. 이게 국내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외국에서 보이는 눈이 그겁니다. 야, 브라질 시장은 엄청 큰데 왜 이렇게 수입을 덜해? 많이 해야지. 라고 해서 이제 많이 달려들게 되는데요. 그러면 무엇을 많이 수입하느냐? 이 데이터도 지금 약간 지금 몇 년 전 데이터라 약간 다르지만요.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것 중 하나가 이 석유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되지만 저가, 그러니까 저질입니다. 브라질 석유가. 그러니까 이걸 다시 수출하여, 그러니까 정유 회사를 만들면 좀 여기서 정유하면은 더 이득이 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것이 다 기술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저가 저질의 이제 석유를 수출해서 다른 나라에서 그것을 다시 가공하여, 그러니까 정유하여 그것을 이제 수입하게 되는데요. 브라질이 제일 많이 수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당연히 뭐 석유 제품이고요. 그리고 또 그 이외에 또 수입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계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뭐든지 무엇을 공장을 뭐 짓든가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기계들을 전부 이제 외국에서 이제 만들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금 한 2.4% 정도 되는 이런 게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지어서 그러면 현재까지 그럼 2020년 기준으로 브라질의 수출입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 이게 2020년 기준입니다. 2020년 기준이 지금 이게 지금 달러로 되어 있는데요.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그러니까 2000억이 넘는 금액을 2020년에 수입하였고요. 수출은 1억 1589억을 수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은 이제 수입이 이제 흑자가 났는데 브라질이 이제 수출한 것보다 이제 수입이 이제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당연히 뭐 작년에 전 세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있나요?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수입이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건데요. 같은 건 보면은 수출이 이제 6.9%가 하락한 반면 수입이 이제 10.4% 정도 하락하는 건 맞는데 흑자가 난 것입니다. 자, 브라질은 이게 정말 이제 세계적으로 폐쇄된 이제 시장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브라질은 언젠가 개방되고 개발하면 좋은 시장이다라는 이제 평이 있다라고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브라질이라는 시장이 어떠냐? 뭐 여기서는 2억 1,300만으로 나왔고요. 원래 이제 작년에 했어야 될 인구 조사가 10년마다 하는데 작년에 이제 그 당연히 이제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못하였고요. 올해 이제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어를 쓰고 또 여기다가 이제 뭐 당연히 뭐 정교가 분리되어 있고 또 이제 남아메리카에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50% 정도 된 이제 대지를 이제 차지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GDP 2020년. 자, 이게 뭐냐면 이 학생들이 만든 데이터에서 제가 또 몇 가지 이제 자료를 찾아서 이제 추가한 겁니다. 이게 브라질 GDP 2020년은 이제 7.4 트릴리온이 그러니까 이게 헤알인데요. 이걸 또 6월 8일 날 이제 환율로 이제 계약 그러면 이제 1조 4,693억 불이 이제 됩니다. 총 생산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올해만 지금 상반기에 3,971억 불을 이제 소득을 하였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per capita. 그러니까 이제 국민 소득이 이제 얼마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2018년도에 환율로 했을 때 그때 환율이 이제 3.8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불당 3.87 헤알이었을 때는 8,680불 정도 됐다라고 지금 이게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오늘 환율로 따지게 되면 5.04로 따지게 되면 6,670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환율만 가지고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꼭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사람들이 자꾸 그 당시에 그 헤알로 나온 거를 자꾸 환율로 어느 시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불이 안 된다는 거는 이제 확실하고 있는 거고요. 뭐 당연히 뭐 작년에 경제 하락이 3.8% 있었던 거는 확실합니다. 이제 팬데믹으로 세상이 이제 바뀌었던 것이죠. 자, 이제 그 다음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브라질이 이제 2021년도에 올해는 4.5% 성장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몇 년까지 계속 이제 하락하고 오다가 드디어 이제 성장이 되는데요. 이 제 동영상 얼마 전에 제가 올린 브라질 이제 연간 1,900% 정도 이제 물가 상승이 있었던 그때 초인플레이션 그 동영상을 제가 만든 거였으니 그걸 한번 보시면 브라질 시장 규모나 인플레이션도 좀 약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더 이어서 올해 이제 4.5% 경제 성장이 지금 예상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 중에 무엇이냐? 전반적인 이런 폐쇄된 시장이지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이런 이제 사회 빈부 격차가 크다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이 학생들이 만든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상위 이제 1%의 수입이 나머지 이제 50% 정도의 수입에 33배가 더 넘는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1%는 이제 보통 되면 이제 이게 환율이 이제 이 학생들이 만든 거였다는데 뭐 1%의 수입이 평균 수입이 이제 789만 5천 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돼 있는데 나머지 50%의 수입은 23만 3천 원밖에 안 된다라고 나는데요. 이게 비슷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 이런 정도의 이제 수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빈부격차가 1%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 부가 나머지 사람들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뉘었을 때 가장 이런 빈부격차가 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카타르, 중동의 카타르,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빈부격차가 너무나 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요소가 돼서 그러니까 발전에 이제 큰 이제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중국에서는 유명한 이제 관시라고 있죠. 관계를 통해서 이제 해결한 것처럼 브라질은 브라질 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같이 뒷돈 거래가 많고 무엇을 하려면 꼭 돈을 줘야 되고 또 이게 뭐라고 하지 말라고 이제 법이나 이제 제도가 있으면 브라질 사람들은 그것을 바꿔서 왜 그것을 따를 수가 없으니까 비현실적인 이제 제도와 법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제이치뉴 브라질레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해석하다 보면요. 외국에서 이제 브라질을 이제 바라보는 시장 중에 하나가 법이나 세금이나 이런 게 제도가 확실하면 거기 따르면 되는데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주, 시, 또 때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 야 이거 어떻게 맞춰야 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잘. 물론 대기업이나 이렇게 되는 데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이런 법이나 이런 제도나 이런 거를 확인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요. 그것을 계속해서 수시로 체크하고 거기에 또 맞춰서 해서 뭐 협상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뭐 몇 명이 그냥 브라질에 그냥 막 들어가서 뭘 하다 보면은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 제도에 이제 걸려서 이제 여러 가지 뭐라 해야 될까, 세금이나 뭐 이런 이제 벌금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이치오 브라실레로가 이게 이제 경제 발전에 이제 걸림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exception in value chain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든지 수입을 해요. 이렇게 여기서 뭐 만들어서 보내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발전된, 뭐 편리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스템인데요. 브라질은 그게 아니라 뭐든지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뭘 들어와서 여기서 조립해서 뭐 나가려고 하면은 이 관계가,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쉽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경험적으로 여기서 공장을 만들어 부품들을 수입을 하여 조립하여 납품하고 수출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요. 한 개가 아닙니다. 몇 개 있었는데 다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을 하다 보면은 비용이 굉장히 높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불편한 요소 중에 하나고요. 또 이제 내수 시장에 이런 몰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가지고 와서 뭘 만들어서 수출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많으니까 그건 내수 시장에 몰빵하자. 그래서 여기를 화정하게 되는데요. 멕시코는 이제 내수 시장이 이제 63.6%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69.6%가 내수 시장이 있다고 하면은 브라질은 89.8%의 내수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산하는 걸 다 여기서 소비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91%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교해 보면요. 내수 시장이 크면 클수록 수출 안 하고 그냥 여기서 다 먹고 살아. 이런 현상이 이게 계속 이어게 되는데, 그러면 뭐 문제 되지 않게, 그러니까 아니죠. 이렇게 되면 내수 시장만 너무 몰빵하게 되면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또 다른 나라에다가 뭐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타개하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이 걸림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이제 수출과 수입이 전체 GDP에 보면 수출이 전체 GDP의 14%밖에 안 되고요. 또 수입도 11%밖에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독일 이런 나라 보면은 한 50% 정도 되는 이제 생산되는 이제 GDP 다 이제 수출 관계로 이제 이런 성장이 된다 보면은 브라질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 그냥 내수 시장만 더 활성화된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켓 사이즈는 또 무엇이냐? 여기서 이거 인구는 이제 2억 뭐 이제 2천만 명이 지금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가 있고요. 지금 현재 뭐 당연히 뭐 미국이 이제 3억이 넘으면은 이제 브라질은 이제 2억이 조금 넘었고요. 당연히 뭐 한국은 뭐 지금 현재 이제 5천만 이제 조금 넘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브라질은 계속 성장세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GDP를 보게 되면 이제 미국 또 뭐 대한민국은 당연히 제가 몇 개 이제 이건 제 도표로 제가 만든 건데요. 뭐 러시아기 보면은 중국이나 뭐 이런 거 봤을 때 브라질은 이제 GDP가 상당히 그 내수 시장이나 인구 비례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낮다라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서 이 변동 중에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이 학생들이 본 거는 아무래도 환율이 요소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제 2011년도에 1.87, 그러니까 1불이 1.87 해결되던 게 2015년에 3.95까지 가다가 2016년에 3.15로 내려가는데 이게 거의 뭐 2배 이상 뭐 뛸 정도 이게 문제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게 현재로서는 5.0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2016년대 3.15였던 것이 계속해서 오르다가 지금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올해 초만 해도 뭐 6을 가느니 넘으니 2배가 되는 거죠. 그다 당시 이제 다행히 지금 또 이제 5회할 때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요. 변동이 너무 폭이 크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들고 이 거품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10년이고 20년, 최소한의 저도 뭐 한 10년 정도만 환율 변동 안 해도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너무 오르기 때문에 이 폭이 너무 높아서 이걸 인하여 이제 손해보는 사람이 이제 많다라는 게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거는 이제 텍스 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너무 복잡해요. 세금에 관련된 거는 제가 또 얼마 있다가 또 이제 다른 또 동영상을 만들어서 또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한 분이 또 브라질 세금을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올렸는데 너무 복잡해요. 제가 또 고민 중에 있는데 그걸 만들어서 조만간 또 올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높은 세금과 세금의 종류가 많고 거기에 대한 세율이 높았고 또 이게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이것이 이제 브라질 코스트로 들어가서 지금 이제 수출입
이런 상황이 이제 문제가 지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든지 대부분은 여기서 내수 시장이 크다 보니까 수출이 문제가 아닌 이런 내수 시장을 위하여 뭐든지 여기서 만들어라 라는 이제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법도 그렇고. 그래서 웬만한 이제 기업들은 보면은 거의 이제 패밀리가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 경영을 하게 되다 보니까 가족 경영은 이제 자기들이 결속력이 높지만 이제 변화가 빠르지가 않고요. 시장의 논리에 따르지 않고 가족의 경영에 따르게 되고 또 뭐든지 여기서 만드는데 여기서 만드는 거의 우선권이 뭐냐면은 그럼 노동자의 권리를 따져야 되고 노동자의 임금을 또 줘야 되고 그러니까 뭐든지 여기에 실제가 따르다 보면은 이게 다른 나라 수출할 수 있는 이제 거점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다 이 학생들이 저한테 보내준 것을 정리하면요. 수출입이 이제 막혀있는 이제 이런 시장이다. 그러니까 폐쇄성이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제도 및 소비자 성향이 변화가 느린 시장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사회, 또 교육, 또 인프라 등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 시장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다 묶어서 어쨌든 모두 그래도 항상 인구나 자원이나 시장 크기를 봐서 가장 크기가 성장할 수 있는 이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동영상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있는 모 대학의 학생들이 만든 이런 브라질 시장에 대한 이런 자료를 제가 또 몇 개 자료와 제 또 경험을 녹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또 이제 브라질 이 세금에 대한 복잡한 세금을 설명하겠으니 그때 한번 여러분에게 또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고맙습니다.